최근 불어닥친 미국의 무리한 관세 압박에 맞서 대한민국이 펼쳐보인 경이로운 외교력은 전 국민의 뜨거운 지지는 물론 전 세계적인 찬사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무려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현금으로, 그것도 전액 선불로 요구하는 비상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3주 전 미국 측에 전달한 양해각서 MOU 수정안의 내용은 실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이 내민 이 대담한 수정안에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을 비롯하여 한국의 투자 원금 90% 회수 보장, 그리고 직접 지분 투자 비중을 5%로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핵심 요구 사항들이 치밀하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당장 100% 직접 투자와 현금 입금을 요구했던 비합리적이고 무리한 압박을 정면으로 꺾어버리는 극도로 영리한 역공의 포석이었던 것입니다. 현재까지 미국 측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깊은 고심에 빠져 있는데, 한국이 이처럼 단호한 강공을 보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의 노골적인 기만 행위가 만천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 러트닉 상무장관은 마치 일본이 선례라도 되는 듯 일본식 무역 합의를 한국에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일본이 이미 5,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기로 서명했으니 한국도 즉각 3,500억 달러에 사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허위가 AF통신 보도를 통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무역 협상을 주도했던 아카자 로테 일본 경제재생상은 외국 투자가 협회 강연에서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 투자 약속 중 실제 초기 투자 금액은 고작 1%에서 2%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대출 및 대체 보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모두 선불로 받는 금액이라고 공언했지만 현실은 달랐던 것입니다. 한국 역시 선불로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으며 일본마저도 실제 투자 금액이 2%를 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미국의 거짓말은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나아가 아카자 경제재생상은 양측이 체결한 양해각서 MOU에는 선불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었으며 금액을 수시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양국이 체결한 양해각서는 조약도 아니고 법적 구속력도 없는, 단지 양측이 공통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명시한 행정적인 문서일 뿐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처럼 공개적인 자리에서 미국의 무역 요구에 반기를 드는 발언이 터져 나온 것은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염증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이 선봉에 서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자 일본과 유럽연합 EU까지도 여기에 합세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자동차는 일본이나 유럽과 달리 25%의 고율 관세를 내고 있는 불리한 상황이지만, 만약 일본과 유럽 역시 미국의 무리한 투자 요구를 거부한다면 미국은 이들을 대상으로 또다시 관세를 올릴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한국에게는 불리했던 경제 조건이 완화되는 귀중한 효과를 가져다주게 됩니다. 이러한 격변 속에서도 현대차는 놀랍게도 미국 시장에서 3분기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며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2026년 아이오닉 하스페의 가격을 최대 1,400만 원까지 파격적으로 낮춰서 판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이익을 잠시 희생하더라도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현대차의 과감하고도 역발상적인 전략입니다. 세계적인 금융정보 및 신용평가 기업인 S&P 글로벌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한국의 강인한 면모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10월 1일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아시아 전역의 제조업 활동에서 한국은 경기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흐름을 보인 반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대만과 일본은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1월 이후 처음으로 구매관리자지수 PMI 50.7을 기록하며 경기 확장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는 3월 이후 처음으로 신규 주문이 증가하고 고용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든 덕분이었습니다. 반면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국 중 하나인 대만은 미국 관세의 영향으로 수요가 급감하며 경기가 더욱 위축되어 40의 임수원범터를 기록했고, 일본 역시 6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경기가 악화되며 48.5를 기록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가 얼마나 견고하고 강인한 회복력을 지녔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데이터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보낸 MOU 수정안에 담긴 세 가지 핵심 조건,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 투자 원금 90% 회수, 직접 지분 투자 비중 5% 제한은 단순한 방어가 아닌 전략적인 즉 역공, 니공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미국이 이토록 답을 주지 못하고 고심하는 것은 절박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선을 목전에 두고 엄청난 고용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공장이 미국 내에서 반드시 가동되도록 해야만 하는 절실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관세 부과로 인해 자국 경기가 오히려 위축되고 악화되는 역풍을 맞은 미국으로서는 한국 공장의 정상적인 가동이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된 것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28년간 활동했던 통상 전문가 웬디 쿼틀러는 한미 무역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한국이 조선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중요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 첨단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이 절실하기에 결국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최근 발생했던 소규모 구금 사태로 인해 한국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던 일도 있었으나 이번 관세 협상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명백히 잘못한 부분이 있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협상 카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의 스티븐 캠나거 의원이 발의한 한국 동반자법 Korean Companion Act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움직임입니다. 이 법안은 한국인에게 연간 최대 15천 개의 전문직 취업 비자 E4를 발급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이는 미국이 한국에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외교적 보스 사과 타사가 될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호주 국민에게만 한정적으로 주어졌던 전문직 비자와 동일한 혜택으로 이 법이 현실화되면 한국 기업들이 기술자를 미국에 파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소요되던 것이 한 달 이하로 대폭 단축될 수 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이 법안이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민주당, 공화당 모두의 공감대를 얻고 있어 의회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한편 미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나 대폭 축소 발언을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회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국방수권 법안 NDAA에서 주한미군 현 규모 유지를 명시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 분담금을 비밀리에 터무니없이 올리려고 시도하더라도 미국 의회의 법적 권위 앞에서는 그 시도가 번번이 통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리얼 클리어 디펜스, 리얼 클리어 디펜스는 최근 미국과 호주는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한국의 군사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이 매체는 미국의 경직된 이민 정책과 무역 요구가 서울의 불만을 안겨주고는 있지만 한국은 지역 물류 허브로서 북한 평양과 중국 베이징 양쪽 모두에 대한 미국의 억지력 디터런스난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추가적인 전진 배치 병력을 수용하고 군수품을 사전에 배치하며 유지 보수, 수리 및 정비, MRO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동맹국으로서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증대시킨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의회는 이러한 한국의 군사적, 전략적 가치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기에 최근 내린 한 가지 결정은 한국의 무기 수출 전선에 막대한 유리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지난 9월 28일 미국 의회는 터키의 차세대 칸 K9 전투기의 필수적인 핵심 엔진의 수출을 전면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터키는 이 칸 전투기가 한국의 KF-21을 뛰어넘는 5세대 전투기 개발국의 대열에 합류했다고 자랑했지만 이 결정으로 인해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될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결정에 난리가 난 국가는 터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00억 달러 규모로 48대를 주문한 인도네시아와 무려 100대를 주문한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완전한 멘붕에 빠졌습니다. 앞서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KF-21과 터키의 칸을 두고 저울질하며 칸이 터키와 인도네시아 공동 생산으로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칸 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FA-50과 KF-21 도입을 검토했던 이집트마저도 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겠다고 선언하며 KF-21에 대한 관심을 잠시 접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미회의 칸 전투기 엔진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 지금 터키는 물론이고 이를 수입하거나 공동 개발하려던 모든 국가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터키는 자체 엔진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최소 7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며 개발에 실패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에 대한 48대 납품 계획은 최소 10년, 길게는 20년 가까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단호한 조치로 인해 칸에 관심을 두었던 모든 국가들은 이제 한국의 KF-21과 FA-50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내부에서도 훈련기 사업에 한국산 FA-50을 도입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미 의회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한국산 전투기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FA-50과 KF-21 모두 국산 엔진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는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에 미국의 입장은 한국산 전투기의 수출을 사실상 용인하고 지원해주는 형태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원자력 수출 분야에서도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국제 원자력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국제 원자력 시장에서 미국이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계 5위의 원자력 생산국인 대한민국의 고도화된 기술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조선업의 부활을 간절히 꿈꾸는 미국에게는 한국의 기술적 도움이 절실합니다. 미국의 조선업 복구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현존하는 기술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를 해낼 수 있는 국가는 오직 한국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미국의 고압적인 행태에 맞서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이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는 명확한 사실에 기인합니다. 미국의 3대 조건에 대한 MOU 수정안을 전달하며 협상을 주도했던 이민호 수석 비서관은 미국 측을 향해 이렇게 단호하게 일갈했다고 전해집니다. 대한민국을 짓밟으려거든 짓밟아보라. 밟으려는 그 발이 오히려 산산이 꿰뚫릴 것이니. 이처럼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한국의 외교는 복잡한 국제 역학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와 힘이 얼마나 강력하게 자리매김했는지를 전 세계에 증명하고 있습니다.